아마 실기는 내일 하게 되고 내일 차라리 금요일 날 몰아서 하는 게 낫겠죠? 일반적으로. 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그나마 할 만한 후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후입선출법. 아이고. 자, 우리가 후입선출법 하에서의 뭘 구할 거냐면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를 구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문제 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1월 16일 날 20개가 팔렸잖아요, 여러분들. 요때 20개 팔렸죠? 그럼 20개 팔렸을 때 언제 사온 거에서 이제 먼저 팔리는 거예요. 이제 후입선출법은. 응? 그죠? 후입선출법이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 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1월 16 계속기록법이니까 그럼 요때 팔았을 때 1월 30일자 날 수가 없지. 1월 16일자 입장에서. 나 1월 30일자에 2주 뒤에 10개를 살 것 같아. 그죠? 문제에서나 주는 이런 낚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 20개 팔렸을 때 언제 사온 재고에서 언제 사온 상품이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1월 9일자. 맞죠? 왜냐면 1월 16일자 입장에서 나중에 사온 상품은 1월 9일자에 30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20개가 팔릴 때 요 개당 120원 주고 사왔던 30개 중에 20개가 먼저 팔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힘들다, 이거. 그래서 매출 원가는 1월 9일자에 샀었던 30개 중에서 20개가 팔린 걸로 봐요. 맞죠? 하나당 120원에 사온 게 20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게 팔린 금액의 우리 구입 원가가 매출 원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거기 다 있을 거예요. 호의선출보 2,400원이라고. 그죠? 그러면 월말 재고로 남은 건 뭐예요? 그럼 월말 재고로 남은 건 1월 1일자는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에선 팔리지 않았으니까 호의선출법은. 그 다음에 1월 9일자 30개 중에서 20개가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다시 1월 9일자에서 10개 남아있겠죠? 그죠? 그리고 1월 30일자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야? 여기 호의선출법에서 월말 재고는 1월 1일자에 10개가 남아 있을 거고요. 한 개당 100원 주고 사온 게. 그 다음에 우리가 1월 9일자에서 10개가 남아 있을 거고, 맞죠? 한 개당 120원 주고 산 게 남아 있을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1월 30일자에 사온 거 그대로 남아 있겠죠? 맞죠? 10개가 남아 있고, 한 개당 13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여러분 계산하면 3,500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할만합니다. 문제 푸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여러분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 수량, 단가 중에 뭐죠?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채점 줄 때 야 평균 얼마야? 라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평균값. 우리 평균이 90점이야, 평균이 뭐 80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럼 평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점수가 회계로 따지면 금액이에요. 점수. 맞죠? 점수가 금액. 그리고 과목수로 나누잖아요. 그 과목수가 수량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법에서는 하나당 가격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당 가격. 알죠? 일단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얘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로마자 3번.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자, 총평균법인데요. 자고로 이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다라고 했죠. 음, 평균법이 총평균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핵심이 뭐냐? 어저께 실제재고 조사법은 구입한 걸 기록하고 판매한 건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온 걸 기록하고요. 판매한 건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실제재고사법은 기말에 창고를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기말에 창고를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잘 보시 창고 들어가기 전. 가기 전 평균을 내미라고 할게요.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창고 들어가기 전 평균 내고 판매한 걸 기록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총평균법. 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초에 그러면 총평균법은 중요한 게 이런 것들 다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그럼 여기가 수량. 우리가 어저께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다라고 했잖아요. 단가, 금액. 근데 우리가 여기 평균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단가 구하는 거예요. 단가 구하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기초 재고는 있죠? 이게 1월날 기초. 자, 기초 재고가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렇죠? 10개. 하나당 얼마? 100원. 그럼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기초 재고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이렇게? 오케이? 예. 자, 그리고 1월 9일날 사왔죠, 매입. 매입한 거 기록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시 1월 9일자에 얘가 또 상품 매입했죠? 30개 매입했고 하나당 얼마 주고 샀대요? 120원. 그럼 이렇게 하면 3,600원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1월 16일 날 매출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중요해. 뭐냐면 1월 16일 날 매출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해요. 총평균법은 판매 기록 한대 안 한대요. 안 해요. 안 했으니까 20개가 팔렸을 때 기록 안 해요. 문제에서나 팔렸다라고 준 거예요. 여기서는 이 총평균법은 판매한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20개가 팔린 걸 적지 않아요. 알죠? X다라는 건 안 적었다라는 뜻이에요. 적혀져 있는데요 라고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이제. 이 논리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론이. 예.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매입했죠, 여러분들. 매입했을 때 10개인가? 10개 매입했잖아요. 하나당 얼마? 그렇죠, 13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은 1,300원일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핵심이 여기죠.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내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단가가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평균 점수는 금액, 이걸 하면 되죠. 금액을 수량으로 나오면 단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번. 이렇게, 여기다, 저기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게, 1번 금액, 얘를 2번. 수량으로 나누면, 3번.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요거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로 따지면 내가 시험을 볼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게 그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의 이동평균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재고사법은 이거 총평균법은 그냥 시험 다 보고 나서 평균 팍 때리는 거야, 한 방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점수라고 생각하세요. 1,000원, 3,600원, 1,300원 다 더하면 되잖아요. 요게,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냅니다. 이제 1월 31일 날 어떻게 평균 내냐? 1,000원, 3,600원, 1,300원 다 더합니다. 금액을 다 더해요. 그렇죠? 다 더한 다음에 수량 몇 개로 하는데요? 50개. 왜 50개냐면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매입한 것만 기록을 하고 판매한 건 기록 안 한다면서. 내가 이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매입한 건 다 기록해. 기록했는데 팔린 20개는 기록 안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창고를 들어가기 전이라면 매입한 건 여기 총 3개가 기록돼 있겠죠? 그러면 50개라고 생각하고 평균 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이렇게 냅니다. 10개, 30개, 10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18원이 돼요. 118원. 이거 하도 풀어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118원. 그럼 118원 평균 냈죠? 내고 창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고, 얘는 창고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여태까지는 제가 위에다가 매출원가부터 먼저 적었잖아요. 맞죠? 여기 매출원가부터 먼저 적었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예요.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서법은 실질재고서법은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월말 재고가 먼저 나와요. 오케이? 월말 재고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창고를 들어가면 몇 개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창고 들어갔어. 30개밖에 없겠지.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일단 판매할 때는 기록을 안 했지만, 맞죠? 판매할 때는 기록 안 했으니까 일단 50개로 평균 내는 거예요. 내고 실제로 창고로 들어가서 재고 세면 30개밖에 없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30개가, 남아있는 30개가 하나당 118원짜리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3,54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팔린 애잖아요. 나머지 팔린 개가 20개죠. 그죠? 나머지 팔린 20개도요, 똑같이 봐요. 하나당 118원짜리로 팔렸다라고 봐요. 발음이 힘드냐? 2,460원? 이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거예요, 그냥. 총평균법은 판매한 걸 기록하지 않고요, 사온 것만 기록하니까 사온 금액 전체를 사온 수량 전체로 나눠서 평균을 한 방에 내. 그리고 그 평균대로 남았고 팔린 것도 그 평균대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8원 평균 냈죠? 내고 창고 들어가면 30개 남아있는 거 얘 하나당 118원으로 남아있고 팔린 20개도 하나당 118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알죠? 요렇게 남아있는 것과 팔린 것의 원가가 동일한 원가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원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법. 괜히 로마자 해가지고. 자, 그럼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의 평균법이다라고 했냐면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계속기록법은 어쩌겠지만 사올 때도 수량 기록하고 팔 때도 수량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 때마다 얼마의 평균으로 우리가 매긴 게 팔렸냐라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된다라고 했죠. 어쩌게? 그래서 얘는 구입 시마다 평균을 내는 게 포인트예요. 구입할 때마다 평균 계속 누적해야 돼요. 아셨죠? 요거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좀 살짝 복사해서. 복사. 이렇게. 자, 왜냐? 자, 보세요. 우리가,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계속기록법은 이제 구입 시마다 평균을 내야 팔릴 때 해당 평균으로 우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바로 내야 돼. 사올 때마다 평균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냅니다. 이때 평균. 그럼 평균을 어떻게 이때 평균? 그럼 평균을 어떻게 내냐면 똑같아요. 어떻게 내면 돼요? 금액 1,000원. 그죠? 그 다음에 3,600원 이렇게. 요거 1,000원 더하기 3,600원. 이건 그냥 우리가 과목 볼 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수량은 총 몇 개입니까? 처음에 기초재고 10개였는데 1월 9일자에 30개 매입했잖아요. 이렇게 평균을 내요. 바로 내야 돼. 사올 때마다 평균을.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당 115원으로 평균이 매겨져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기록법은 1월 16일 날 팔렸죠? 팔린 거 이거 기록한대, 안 한대요? 해요. 이제 해. 하니까 20개가 팔렸죠? 그럼 10개 더하기 30개 딱 20개 팔리면 20개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당 115원짜리로 기록되어 있는 게 20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평균 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럼 이거 얼마냐? 2,300원인가? 맞죠? 그래서 이거 그냥, 매출원가? 얘는 매출원가가 나와요. 왜? 팔린 거 기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 매출원가는 20개. 그리고 우리가 평균 115원 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2,000 얼마야? 300 이렇게 와요. 되셨어요? 요게 매출원가. 20개 팔렸는데 하나당 115원을 평균 냈으니까 요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아있어요? 이렇게 팔리고 나면 20개 남지, 20개. 왜? 기초에 10개 있었다가 다시 30개 샀고, 그럼 40개 중에서 20개 팔렸으니 20개 남겠지. 맞죠? 그리고 평균을 115원으로 냈으니까 115원으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40개 중에서. 그러니까 40개를 평균 딱 냈잖아요. 그럼 하나당 115원이니까 이제 남아있는 20개도 하나당 115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재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면 2,300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1월 30일 날 어떻게 했어요? 매입 또 했죠? 그럼 1월 30일 날 매입했잖아요. 몇 개? 10개. 그리고 하나당 얼마? 130원.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1,30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또 팔릴 때 얼마 평균되어 있는 게 팔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평균 내면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좀 그러네. 지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금액이 이거죠. 2,300원 더하기 1,300원 맞죠? 여기 2,300원 더하기 1,300원 이렇게. 예. 그리고 수량은 20개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남아있 처음에 20개 팔렸을 때 20개 남아있고 다시 10개 샀을 때 10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냐? 120원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럼 나중에 이 중에서 만약에 또 10개가 팔렸다라고 하면 120원짜리가 10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30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교재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아래 107페이지. 10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기말재고가 120원짜리라고 돼 있잖아요. 단가가. 보이세요? 이거 평균 또 내야 돼서 그래. 살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되니까. 그죠? 120원. 에서 3,600원. 되셔요? 좀 지루하지만, 자, 그럼 화면 좀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어저께 그랬죠? 우리 뭐냐면, 여기 어저께 밑줄 쳤을 때 개당 100원이었다가 개당 120원 주고 샀다가 개당 13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 부등호 같은 걸 물어봐요. 크기. 이거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우리가 뭐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봐서 그래. 이 짓을 지금 한 거예요. 나중에 회계 1급 가시면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논리적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맞나? 그래서 지금 물가가 상승십니다. 물가 상승. 상승할 때, 여기서 보세요.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 지금 기말재고 자산 있죠? 여기 기말재고 자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고. 좀 보이시나? 이거 좀 보이시나? 기말재고 보시면, 선입선출법이 가장 커요. 여기 선입선출법 3,700원이죠. 기말재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3,500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3,540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3,6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기말재고가 큰 건 선입선출법이 1번. 맞죠? 여기.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2번 3,600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 3번 3,540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가장 꼴찌예요. 맞죠? 기말재고. 이렇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매출원가는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이 가장 큰 게 선입선출법이었죠. 맞죠? 그래서 선, 이, 총, 후 이렇게 가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의 금액이 그래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에요. 맞죠? 요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 자산 금액하고 이익 있죠? 자고로 여러분들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는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내요. 자, 보세요. 우리 고수톱 기억나세요? 고수톱? 고수톱 있었잖아요. 고수톱 치기 전. 그쪽. 뭐냐면 이거. 따면 진짜 내 돈 는다. 진짜 내게 자본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익이 늘면 내가 100원만큼 따면 진짜 내 돈이 100원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발. 이익하고 자본은 그러면 비례 관계죠. 같은 방향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자본은 뭐 빼기 뭐였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뭐 뺀 거였어요? 그렇죠. 부채 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본이 올라가려면 자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지. 맞죠? 그러면 여기 자산이 올라가면 이익 올라가겠죠? 왜? 여기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이 올라가려면 자산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산 금액과 이익은 비례 관계예요. 같은 부동호예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그래서 여기요. 자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발표입니다, 이거. 이게 이론에서 가장 어려워요. 문제 풀면 아실 거예요. 더럽다,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 왜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둘은 지금 비례라면서 비례. 그리고 여러분들 이익하고 세금은 비례예요, 반비례? 이익하고 세금. 이익이 많아지면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응? 많이 내죠, 그치? 그래서 비례가 이익이 많아지면 세금 많아진다. 아이오키? 이렇게. 예. 그래서 비례예요. 비례니까 뭐예요? 요 기말재고 자산 금액 부등호하고 비례가 똑같이 움직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외우셔야지 이 세 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물가가 상승할 때 얘만 잘 잡으시면 얘하고 이익은 비례 관계니까 똑같은 부등호 가면 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매출 원가는 비용이었죠. 비용. 맞죠? 우리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사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여러분이 썼어. 교통비로 내가 휘발유 넣었어.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내가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쓰면 그만큼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하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 이렇게 부등호 잡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반비례죠, 반비례. 반비례니까 부등호 어떻게 되면 돼요? 다 거꾸로 돌아요. 여기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과 이익은 비례 관계고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관계니까 이 자산 금액만 잘 여러분들이 부등호 잡으시면 나머지 애들은 비례 반비례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그러면 시험에 정말 그지같이 나온 설명할 건데 잠깐만. 근데 이거 외우시는 그 뭐라고 하지? 야매 방법이 있어. 야매 방법. 뭐냐면 세종대왕님 방법이라고 들어보세요. 세종대왕님 방법? 세종대왕님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한글이죠, 한글. 그죠? 자, 보세요.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자음 순서입니다. 이걸로 외우시더라고. 맞죠? 항상 표정이 그래요. 그럼 진짜 이걸 알려주지. 그거는 여러분 너무 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물가가 상승한다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 시험에 한번 물가 하락이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럼 하락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다 돌려야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부등호를 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주시냐면 그 유인물 있죠, 유인물. 숙제 유인물. 어디 갔냐? 숙제 유인물이. 회계 2급 어디 갔지? 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항상 이거 펴놓고 계세요. 개정과목 유인물하고요. 자, 여기에서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20페이지였나? 여기구나. 어디냐면 26페이지에 26페이지. 26
6페이지. 9번이 실제 기출입니다. 9번. 26페이지 9번.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금액도 안 줘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 다 이런 애들이에요. 금액 안 주고 갑자기 막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숫자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화면 보세요. 그럼 일단 이걸 반드시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 방금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선, 이, 총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세종대왕님 방법. 중요한 게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그러면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자산과 이익은 비례해요, 반비례? 지금 문제에서 이익 물어봤죠, 이익? 비례, 반비례? 비례. 그럼 비례니까, 잠깐만요. 이걸 여기다 써야지. 그럼 비례니까, 당연히,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도 똑같이 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가가 상승이라면 답은 1번이에요. 되세요? 근데 하락이니까 선입선, 선, 이, 총, 후, 이 순서가 뭐냐면 물가 상승시란 말이에요. 그럼 물가 하락이면 다시 후, 총, 이, 선 이렇게 가야지. 후, 총, 이, 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이딴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게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화면. 이거는 근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얘는 더럽게 많이 나요. 이론에서 이거. 이걸 응용하는 거. 자산과 이익은 비례고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로 푸는 거 있거든요. 요건 기출문제집.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기출문제집. 자, 기출문제집 312페이지. 기출문제집 312페이지. 15번. 기출문제집 312페이지 15번. 여러분 질문. 우리 비례는 같은 말 쓰는 거예요? 다른 말 쓰는 거예요? 비례 관계다. 같은 말, 그렇지. 반비례면 다른 말 쓰는 거고.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푸는 문제 잘 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어디 갔어요? 요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해당, 우리 시험에,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어떤 걸 정리한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뭐 배웠더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지급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98에, 99에, 101에, 103에, 105에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보여드리면 제가 자주 출제한다라고 해도 아씨 귀찮아 이렇게 하시거든. 근데 딱 보여드리는 순간 어머나 많이 나오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하는 애 있잖아요. 자고로 이렇게 제가 몇 다시 몇 하고 슬러시 넣은 거 있죠? 슬러시 이렇게 슬러시 넣은 건 실기입니다. 실기 보이세요? 실기? 요건 실기고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5 이렇게 번호만 적은 거 있죠? 요게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자고 이렇게 4-몇 하면 우리 여태까지 그 해당 날짜로 분계 끊었던 거예요. 실기. 그게 4-몇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올리면 꼭 연습해 보셔야 돼. 교재에 있는 거. 알죠? 여기에서 좀 많아 보이면 아 얘는 잘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회계 이금 잘 나오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 말을 꼭 잘 들으시고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 지금 하는 애가 얘거든요. 얘요, 얘, 요거. 엄청나게 잘 나와요.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지. 다 말면 이제 7, 2, 7, 15, 7 이렇게. 일단 이 두 개 풀 거야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아니지? 몇 페이지였죠? 312? 혹시 몇 번일까요? 15번, 그러니까 몇 번일까요? 2번? 2번? 2번 맞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금액이 안 주어졌는데. 그죠? 비례, 반비례를 푸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어디 가니? 자, 여기 여러분들, 뭐예요? 자산 과대입니다. 과대. 그럼 자산하고 우리 매출원가가 비용이라면서요. 자산하고 비용은 비례래요, 반비례래요? 반비례니까 다른 말 써야지. 과대면 과소.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답을 내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풀어요, 이거 다. 맞죠? 그 다음에 이익하고 자산은 비례, 반비례. 비례니까 과대. 이게 답이에요, 진짜. 답 2번입니다. 하나 더.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자, 200이 아니라 3페이지, 303. 303페이지. 7번. 교재 303페이지 7번. 자고 동그라미 4번 차기 2월이 내년도로 넘기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내년도로 넘기는 거 올해 연도 기말이 내년도 초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기 2월 되는 재고자산은 내년도 기초재고다라는 뜻입니다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 그렇죠. 왜?
여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산 과대예요. 그럼 우리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잖아요. 그럼 비례니까 1번하고 3번 있죠. 1번하고 3번은 과대란 말 들어가야 돼요. 같은 말. 얘는 과소라고 돼 있죠. 답이에요. 1번 답. 그 다음 2번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자산하고 비용은 반비례니까 반대말이 과소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말 재고는 차기 초 재고니까 같은 말 써야지. 과대. 이렇게 푸는 거 진짜로. 이해 되시겠어요? 암기 되시겠어요? 마지막 3번. 302페이지. 4번. 여기 뭐 상품의 순매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매입. 순매입은 무언가를 더하고 뺀 순액이다라고 했죠? 몇 번일까요? 3번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이거 어설프게 알면은 낚시를 당해요. 여기 매출액이 뭐예요? 이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매입액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낚시. 의미 없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빼는 건데 순매입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낚시의 의미 필요 없는 자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이런 문제 틀려요. 맞죠? 우리가 순매입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이게 그냥 총매입이잖아. 단계 그냥 상품 일단 5만원치 매입했음. 이게 총매입이에요, 총매입. 맞죠? 근데, 여기 상품 매입하면서 취득부대비 예를 들면 내가 상품, 가구점에서 일단, 가구점에서 의자를 5만원 주고 사온 거예요. 알죠? 가구점에서 5만원 주고 사왔는데, 택배 운송비 쿠팡에다가 2,000원 보낸 거야. 2,000원 보냈대요. 그럼 판매할 수 있으려면 운반비 지출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상품은 다 해서 일단 52,000원 주고 산 여기까지. 52,000원. 더 해야지.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우리 회사에 오려면, 가구점에 오려면 운송비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빼고는 다 자산에 더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매입 할인, 뭐냐면 이거 외상값 일찍 갚아가지고 네, 3,000원 깎았대. 그럼 깎았으면 이거 빼야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9,000원이 답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에서 좌지우지가 진짜 많이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거 2개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대비 꼭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쉬셨다가 여러분들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